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했는데 주가 약했던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가스 가격 급등하고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정유주들, 가스 같은 관련주들 올랐는데요. 시장에는 부담이지만 이들 기업으로 봤을 때는 투자의 기회들이 남아 있나요? 네, 일단 뭐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단기가 좀 많이 올랐죠. 뭐 오른 측면 분명히 있긴 하고 특히 네. 이제 장이 빠지는데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승폭이 좀 크게 이제 느껴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가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 자체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석유 제품을 쓰는 게 이제 북반구에서 쓰고 있거든요. 북반구에서 쓰고 있는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은 뭐 겨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저희 나라 뭐 이제 요즘에 아침 저녁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아직적으로 뭐 가을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뭐 겨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난방 수요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뭐 원유 가격이 $80 되는데 뭐 100불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뭐 당연히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그 원유 증산 관련된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특히 이제 오펙 플러스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증산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의견들이 좀 갈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가격, 상대적으로 채굴 비용이 좀 낮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아랍에미리트 같으면 낮은 가격에도 뭐 증산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그 유가가 유지가 되는 게 뭐 국가 재정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격 오페크 내에서도 일단 증산 관련된 부분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 100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100불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쪽에서 지금 뭐 관련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뭐 압력을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거보다는 뭐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대체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셀 원유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셀급 원유를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네, 그 셀 원유가 요즘에 싹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네. 작년에 이제 원유가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을 하면서 웬만한 세일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파산들 좀 많이 했고 합병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시추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뭐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또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쪽으로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가스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가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산출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다. 근데 수요는 계속 뭐 경기 재개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겨울에 되면서 난방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뭐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유주 관련 쪽, 특히 이제 석유화학 관련 쪽, 뭐 도시가스 관련 쪽들은 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정유 관련 쪽은 뭐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거보다는 뭐 정유 관련 쪽이 2차 전지보다는 저는 네. SK는 옛날에 2차 전지주로 분류했다가 다시 정유주로 집어넣었으니까 네, 예, 그렇죠. 이제 분사시키고 이러니까 네, 예. 뭐 정유 관련돼서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LG화학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네. 뭐 석유 화학 분야가 그렇죠, 원체 많은 그렇죠. 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오늘 오른 뭐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유 관련된 부분은 이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회사는 이제 기름들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정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원유가 사용하는 게 한 41분에서 61분 정도 이제 되거든요. 이 정도가 과거 이제 4, 50일 전에 이제 산 가격이니까 그동안 뭐 80불이 되면 그걸 평가 이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뭐 수익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증가폭이 상당히 좀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S-오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특히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수익이 좀 커질 거다라는 게 아마 시장 반응이고요. 그 이쪽으로는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가 뭐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출렁출렁거림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뭐 난방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뭐 지금보다 가격대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대폭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 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소비자 가격이 당연히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 이제 원유 개발 관련된 그런 이제 개발 관련된 회사들, 특히 이제 종합상사들이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요. 종합상사 관련 쪽이나 아니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건설주, 이제 중동 사업 플랜트가 많이 있었던 그런 회사 중심으로는 아마 뭐 오늘도 좀 몰랐는데요. 이쪽으로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